자,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는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피라미드를 형성,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느 한 종이 멸종, 이 먹이 사슬의 연결이 단절된다면 생태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유라시아 대륙에서 수억 마리나 서식했던 검은머리 족새.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개체 수가 무려 95%나 감소.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은머리 족새 멸종 위기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어? 왜 그렇죠? 아니,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살았는데 왜 중국 때문에 멸종 위기인 거죠? 자, 핀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번식한 검은머리 족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요. 배가 황금색인 게 복을 불러오겠구나. 아, 금색 좋아하잖아 또. 검은머리 족새의 이 배에 노란색이 황금을 연상시켜 큰 재물을 주고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속설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검은머리 족새를 대량 포획, 식용으로 소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검은머리 족새를 집에 두면 복이 온다고 믿어서 새를 잡아 박제, 장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97년 검은머리 족새 식품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미 고급 요리가 된 검은머리 족새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밀렵이 성행. 2004년엔 광둥성 산수의 한 시장에서만 하루에 무려 10,000마리가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근거가 있는 점인지 모르는 그 속설 때문에 새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또 박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거군요. 야, 이거는 정말 학살이다, 학살. 그또 새가 멸종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생태계 균형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도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식곤증을 물리칠 때 습관처럼 꼭 찾는 게 있죠. 현대인의 필수품 커피. 삶의 일부가 된 한 잔의 휴식 커피.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보편화. 현재 하루에 20억 잔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는 커피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2019년 영국의 식물원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야생 커피나무 품종 중 무려 60%가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 커피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는 2040년에 멸종. 전체 커피 품종 중 80%는 2088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와, 진짜? 아라비카면 사실 약간 그 제일 흔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일 네. 대중화돼 있는. 그렇지만 가장 많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근데 커피가 왜 멸종돼? 난 커피나무가 멸종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커피나무는요, 연평균 15도에서 24도의 선선한 기후에 고지대에서 자라며 풍부한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기후적 영향 때문에 열대, 아열대 지역의 북회기선 아래 커피 생산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명 커피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바로. 자,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상승, 가뭄과 폭우가 잦아진 탓에 커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나무에 녹병이 확산, 커피 생산량이 30%가 줄어들고요. 커피콩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커피에 의존하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 얼른 좀 병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좀 해서 나무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지키고 후대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모두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 15일 공개합니다. 일제 때 사라진 우리 모모모 문화. 2020년 비호감 K푸드 1위. 세계적으로 불명예를 아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술인데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약간 소울푸드와 가까운데 그 초록병 소주 그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전통주라고 보기엔 희석식으로 만든 약간 맛이 좀 비슷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주로 점철된 한국의 술 문화가 예전에는 맛도 종류도 다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부터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요. 가양주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종류만 약 400종,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약 1000종. 우리에게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다양한 술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저도 아니 진짜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도 술 담그셨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활발했던 가양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세금 확보를 위해 1909년 일본은 술 제조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제정하고 1916년엔 더욱 강화된 주세령을 반포, 세금을 많이 거두고 관리하기 위해 가양주 제조 면허제까지 도입. 하루아침에 간의 수공업자들은 밀주업자로 전락했고요. 헐. 해마다 수천 명이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아, 세금 징수액도 어마어마했는데요. 1933년에는 조선 전체 세액 중 무려 33%가 주세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렇게 1916년에 30만 개 소이던 가양주 제조 면허는 1929년에 265개소, 1932년엔 1개소로 점점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일제 만행 뭐 해악은 담배 해악을 능가하는 것 같아. 아, 이게 뭐 어? 아니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술 문화도 없애버린 거네요. 아니 술도 음식의 에이, 일종이고 사람 그럼 김치 만들 때마다 김치 뭐 세금 내라 그런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전통주는 점점 더 사양길을 걷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양주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향토 술 담그기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됐고요. 2016년부터는 대형 양조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도 직접 담근 술을 팔 수 있고 2017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아, 온라인에 살 수 있어요? 맥주 소주는 다 안 되는데? 전통주만 해요. 이게 전통주 살리기 프로젝트인 거죠. 지원을 많이 해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는 좀 술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K푸드 장르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짚고 6일 공개합니다. 방치된 모모모 문화재.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무성한 잡초들 사이 덩그러니 놓인 석탑 하나. 통일신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울타리는커녕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통일신라는 최소 7세기, 8세기 뭐 그때 건데. 아니 저기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 되나? 위에는 또 훼손됐어 위에. 위에 날라갔네 이미.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바위에 음각으로 불상을 조각한 마의 열의 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훼손 시기 파악은커녕 복원 과정에서 2차 훼손까지 발생한 채 그대로 방치. 저거 왜 그냥 놔둬? 아니 근데 발견은 늘 수 있어요. 보통 그냥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 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리고 별도로 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요. 비지정 문화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 안 됐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 뭐 차별하는 거예요? 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으로 연구와 조사 끝에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르기 때문에 방치한 거네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서야 같이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또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25만 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확인된 도난 문화재 가운데 78.9%가 비지정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 비지정 문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도난은 물론이고 재난이나 훼손, 보수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훼손해도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아예 없고. 그냥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 예로부터 잡녀와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당 무수물당이
한 주민이 고수를 한다며 시멘트를 사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시멘트라니. 시멘트가 웬 말이냐. 아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네. 덧댔네, 저거. 선조들이 남긴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도 갖춰야 우리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5위 공개합니다.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은 수백 년 전인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했고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 사용조차 금지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말모의 사전을 만드는 등 우리말은 유구한 세월을 거쳐 민족의 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줄임말 등의 신조어와 외래어, 외국어가 남용되며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말이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전 신조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들이 없어지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하나라도 더 알고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말 나들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 모두 자신 있죠? 저는 우리말 겨루기 5년 했어요. MC였어요. 제가 이제 M본부를 그만두기 직전에 우리말 아들이 PD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말 나들이 대 우리말 겨루기. 아, 그래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말 나들이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안다미로와 온세미로의 뜻을 아시나요? 안나미로! 정답! 정답! 되게 높은 경지. 그거 아닙니까? 높은 경지. 온세미로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 아니, 온이라는 게 우리말에서는 뭐가 완벽하다는 뜻의 접두사로 쓰이는 건데 그래요? 예. 온세미로는 정말 모르겠네요. 자, 먼저 안다미로는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석준 기자는 오늘도 접시에 안다미로 담은 쌀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자, 온세미로는 생긴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오상진 기자는 온세미로 잘생겼구나. 제가 말하는 문장의 뜻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 기자, 매실매실한 한 기자한테 지는 거 이제 그만 망고합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정말 둘 다 전혀 모르겠어요. 추측이라도 해. 예, 아니 뭐 지식이 아예 없네요. 매실매실하는 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는요, 오상진 기자. 얄미운 한 기자한테 지는 거 이제 그만 끝판 냅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나쁜데? 참 수준 낮은 매실매실한. 것보다? 아니, 어디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왔어요? 아니, 얄미운 게 낫지.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그게 좋아요? 진짜 평소에 단 한 번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딱 보면 망고하다, 매실매실하다니까 또 요즘 친구들이 만든 신조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순 우리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이게 있는 거. 오히려 그렇죠. 더 우리의 말인 거죠. 우리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존심 회복할 수 있는 아, 기회 저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맞췄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 그럼 처참하거든요. 예. 저는 두 기자님 때문에 정말 왕배야 덕배야! 왕배야 덕배야! 그리고 지금 이 랭킹이 1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정말 야라차! 얄라차. 난 무슨 약간 이슬람어 같아. 아니 근데 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너무 모르시네. 왕배야 덕배야는 여기저기서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얄라차는 어떤 것을 신기하게 여길 때 내는 소리입니다. 신기할 때. 얼굴 얄라차. 아니 그게 신기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똑바로 못 맞히네? 뭐 시대가 변화하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외래어 신조어를 아예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얼마든지 있는 거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건 좋지 않죠. 자, 이번 특종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라져가는 언어에 대해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가 분류한 소멸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꼽힌 언어. 아시아 너 잘도 요망지다이. 아시아 너 잘도 요망지다이.
2번. 아니 제주도에서 1년 근무한 분이 바로 틀려버립니까? 나 잘도 막 짓거저니 인력 배려보나 막 설레불고 우습게 개먹던 평범했던 모든 순간들이 막 왁왁한 영원 폴킴? 그 오랜 지들림 속으로 뱀모양 인력이 내려왔죠. 인력이 내려가면서 에일리, 아, 천문천문이야.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자 이제 같은 한국말이지만 정말 이국적이죠. 제주어는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좀 배웠었겠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배웠는데 뭐 맞힌 게 네. 뭡니까? 저는 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제주어는요. 제주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아래야, 반치음 등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있었던 중세 국어와 발음을 보존하고 있어서요. 한국어의 원형과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언어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 발달과 1980년대 표준어 교육과 보급 등의 이유로 실생활에서 제주어 사용이 줄어들었고요. 그 결과 현재 제대로 된 제주어는 주로 고령층만이 구사, 제주어는 사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주어 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들어봅서 전화를 통해 제주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문학상을 비롯해 제주어 뉴스와 드라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가양 버스 중공영제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랜 제주도 신디 고른생이오다.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어라는 게 대세가 딱 밀려 들어오면 이게 생명력을 잃고 사라지기가 마련이거든요. 안 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제주어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언어들이 사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1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 개의 언어가 사라졌고요. 인도의 코로어, 홍콩의 파투어, 나이지리아의 아야어 등 약 2,500개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언어든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문딱 지켜내야겠습니다.